자, 진주 제가 올 때에 한 50명 모였겠나? 내가 서울서 흉을 보고 왔거든요. 아, 나 진주 괜히 잡았다 이거 날짜. 그 멀리 말이야. 그 1시간 내가 애국 포럼 하려고 실수로 잡았다. 실수로 50명도 안 모일 것 같은데. 이야, 엄청나게 모였네요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조국을 위하여 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지금 경상남도 남쪽에 있는 진주에 애국 포럼을 하러 왔습니다.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한번 유튜브 카메라로 쫙 한번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나라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4사람 이상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뒤로 다시요. 확실히 이겼습니다. 또 좌우에 분명히 이겼습니다. 한 나라와 국가가 잘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합니다. 첫째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이것이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는 첫 번째 조건인데,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가 일본에게 넘어가고 저 중국에 넘어갈 때 보면 항상 그 시대의 지도자가 멍청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병자호란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중에 제일 멍청한 지도자가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누구예요? 과거에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분명히 이순신 장군 또 유성룡 등등 해서 먼저 깨어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정에다가 상소를 올렸지요. 왕이여, 10만 대군을 준비하소서. 10만 대군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 조선은 외놈에게 먹힙니다. 그랬더니 왕 주위에 있는 그 간신배들이 수염도 3개 붙은 놈들이 달달달달 떨면서, 왕이여 왜 그러냐, 저 이순신 저놈요, 저 10만 대군 불러가서 지가 유명한 장군 해먹으려고 합니다. 절대 일본 놈들은 우리를 먹을 힘이 없습니다. 그 멍청한 왕이 뭐라 그러냐, 그렇지 그렇지. 만약 일본 놈들이 먹으러 오면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있다가 진주 앞바다에 기어오르면 콕 찌르면 물속으로 쏙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지도자가 그렇지 맞지? 그러다가 결국은 외놈들이 조총을 가져왔어. 조총 가져오는데 대나무 깎아가지고 물러가라 하면 돼 안 돼? 그러다가 결국은 왕이요, 저 함경도까지 도망을 갔어요. 함경도까지. 그와 같이 어느 시대든지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나라는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한민국이 왜 망하느냐? 역대 지도자 중에 최악의 지도자. 아니, 우리나라의 1910년 그 고종은 한일합방을 통하여 나라를 일본한테 넘겼지만은 지금 문재인 이 자식은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어디로 넘기려고 그래요?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야. 이 자식이 돼요? 저는 작년에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아서 목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서 지금도 저는요 걸음걸이도 불편합니다. 다니기도 힘듭니다. 지금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며 사투를 벌이냐? 절대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이 자식이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러분 수도 없이 본 영상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펜스 부통령을 앞에다 불러놓고 지 혼자 떠드는 것도 아니야.
일본의 아베도 앞에다 앉혀놓고, 그리고 또 전 세계 수상 대통령들 앞에다 불러놓고 개 지랄을 떨었어요. 뭐라고 떨었냐?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시라고요. 직접 보시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아니, 나는 죽이라 소리 안 했어. 나 진주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만 산 줄 알았더니 여기도 싸납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죽여보시오. 그럼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은 누구냐? 대한민국의 간첩의 왕이요. 간첩의 왕. 누구라고요? 간첩의 왕을 존경한다. 그러면 그놈도 간첩이란 얘기지. 그 후에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다가 마누라를 시켜서 참배를 하는가 하면은 6.25를 일으킨 3대 전범 김원봉을 향하여 세상의 6.25 때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바로 불에 의하여 죽은 국군 5,000명의 동작동 국립묘지에 그들의 묘지 앞에서 문재인이가 뭐라고 떨었냐? 김원봉을 우리나라 국군 창설 유공자라고 떠들었어, 이 자식이.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자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그 후에 문재인은 지금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언론, 그리고 법원,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내가 최초로 박세직 장로님하고 애국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때 주로 누구하고 같이 했냐?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고엽제, 월남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전직 경찰 출신 경우에 그분들하고 내가 애국운동을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요 애국운동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군대 생활하신 분들이 연금 타는데 문재인이가 그들을 꼬시려고 연금을 3만원 올려줬어. 그 3만원 깎일까봐 안 나오는가 이 병신 낙가무라들이 이거. 그럼 돼 안 돼요? 내가 여기 보니까 오늘 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연금 못하는 사람 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연금 3만원 덜 탈지라도 나라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지금 완전히 다 먹었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체를 못 먹은 단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독교예요. 기독교. 요걸 지금 못 먹은 거예요. 요걸 못 먹어가지고 요 기독교까지도 먹으려고 멍청한 목사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막 밥 먹여주면서 북한과 평화회담 하는 걸 좀 지지해 주세요. 근데 목사들도 이 개자식들이 나는 한기총 25대 대표장이 되니까 당연히 절차상 원래 청와대에서 밥 한 끼 먹으러 오라 그래요. 항상. 내가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지. 엿 먹어라 이 개자식아. 내가 거길 왜 가냐 이 자식아. 응? 나라 망치는데 내가 거길 왜 가냐 이 자식아.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애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놈이 지금 나를 구속시키려고 정남은 한 놈만 구속시키면 끝났다. 안 그래요. 내가 구속되면 누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일어날 거 아니야. 저 문재인 저놈 머리가 돌이요 돌. 아니 정남은 하나 구속시킨다고 끝날 줄 알아? 아니지. 전국이 다 일어날 텐데. 지금 경찰서에서 또 날 보고 자꾸 오라 그래. 또 조사할 것에는 오라 그래. 안 가 이 자식아. 내가 안 간다. 언제 가냐? 4월 15일 선거 끝난 뒤에 간다. 두 번째로 한 국가가 잘 되려면 잘 들어보시오. 국가가 잘 되려면 어떠한 정치 체제를 선택하느냐, 이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근데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지고
3일 후에 8월 9일날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지니까 이 한반도가 36년 없었던 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그때에 우리 이 한반도는 어떠한 정치 체제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걸 놓고 심각한 투쟁을 했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뭘 선택했어요? 공산주의. 우리는 지도자로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김일성. 70년이 지나 보니까 우리는 세계 10대 대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무슨 나라가 됐어요? 거지가 됐다. 거지. 그럼 모든 게임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과 주사파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가 이 추운 날씨에 왜 이 자리에 모였느냐? 문재인의 저 범죄행위를 타도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맞죠? 반드시 우리는 문재인 저놈을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놈을 청와대에다 제대로 계속 뒀다가는 반드시 대한민국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조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를 완전히 굳히려고 하다가 내가 조국이가 쓴 논문을 다 읽어봤어요. 석사학위 논문을. 논문 제목 자체도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란 말이야. 소비에트 연방에 대한 형민법에 관한 연구야. 그게 조국의 논문이라고. 다 읽어봤더니 결국 한마디로 딱 줄여 뭐냐?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이 소리야. 거기다가 한국 교회란이 또 나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를 없애면 돼요? 미친놈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화문 광장에 모여서 10월 3일날 왕창 모여가지고 조국은 물러가라 물러가라니까 조국이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먼 거리 진주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조국을 쫓아냈더니 조국보다가 10배가 더 센 누구라고요? 추자판년 말이야. 추자판 이 추미애를 법무장관을 시켜가지고 추미애의 논문을 또 보니까 한술 더 떠요. 뭐냐?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땅은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모든 땅을 문재인에게 갖다 바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런데 대낮에 멀쩡하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지금요 문재인은요 착각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다 틀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야. 그리고 지난주에 청와대 비서관 한 놈을 뭐라 그러냐?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은 국가가 지정해야 된다. 여러분이 사는 주거, 아파트 모든 집들을 국가가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이따위 말을 겁도 없이 지금 막 질러대는 거야. 막 질러대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을 지금 완전히 세뇌시키는데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아침에 그 소리 했다가 언론이 또 문제제기 하니까 오후에 취소하고. 아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된 뒤에 저 청와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외교안보 수석을 이름 가운데 자 하나만 들러요. 문재인. 그놈은 문정인이야. 이 문정인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뭐라냐?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국 없이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아니, 대한민국이 미국 없이 살 수 있어 없어요? 여기도 반응 안 하는 거 보니까 빨갱이가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정신 좀 차려요, 제발. 대한민국이 미국 없이 살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지금요 계속 그 소리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들어오는데 기자들이 아니 미국 없이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학문적으로 한 말입니다. 요렇게 하여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고, 이제는 얼마나 국민들이 적응됐느냐. 지금 서울에 내가 집회하는 광화문 광장에 미 대사관이 있어요. 오른쪽에. 거기에 날마다 이 빨갱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미군을 철수하라,
내가 청와대 텐트 안에서 비닐 텐트를 쳐놓고 문재인하고 맞짱 뜬 줄 알아요, 몰라요? 그거 잘 모르는가 보다. 문재인하고 맞짱 뜬 줄 알아요, 몰라요? 딱 거기 작년 6월 8일부터 이제 거기서 독을 쓰면서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 자식아. 너도 죽어 나도 죽을 테니 같이 죽자, 이 자식아. 이렇게 내가 맞짱을 뜨는데 우리 앞에 하루에 데모하는 애들이 3팀 4팀이 지나가요. 뭐 이석기, 또 정교조, 또 뭐 민노총이 지나가는데 그 애들이 데모하는 앞에 프랭카드의 제일 구호가 뭐냐? 미군 철수야, 미군 철수. 이걸 공개적으로 떠들어. 여러분, 미군이 철수하면 돼, 안 돼? 근데 이걸 지금 대한민국 가문광장 한가운데서 외치고 다닌단 말이야. 미군 철수하라고. 미군은요,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은 국방과 군사, 북한으로부터 나라도 지키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미군은 달러를 지키는 거예요, 달러를. 맞습니다. 전 세계 미군이 있는 나라가 독일도 있죠, 일본도 있죠. 미군이 있는 곳에는 달러가 머무는 거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력의 80%가 우리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녁 드셨죠? 점심도 드셨죠? 아침도 드셨죠? 그게 우리 힘이 아니라고. 다른 나라의 돈이 여기 와서 주식을 사고 회사를 투자하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80%는 외국 돈이에요, 외국 돈. 근데 그 외국 돈이 왜 한국에 와서 공장도 하고 주식도 사고 왜 투자하느냐? 누구 때문에? 미군 때문에. 왜? 미군이 이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의 돈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작년에 문재인 이 자식이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냐? 앞으로 우리는 일본을 대항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합쳐서 평화경제를 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 하니까 이틀 만에 76조가 빠져나가 버렸어. 이틀 만에. 문재인 저놈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니 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 예수님이 박힌 거 더러워서 안 돼. 저 새끼는. 저 새끼는 밟아 죽여버리니, 이 자식. 너가 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이 자식아 하루에 이틀에 76조의 돈을 날리는 저놈이 대통령입니까? 저놈이 미치고 팔짝 되지. 미치고 팔짝 떠. 그리고 요즘도 입만 벌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입만 벌리면 몇 조 주겠다, 애 낳으면 뭐 3조 준다, 뭐 하면 몇 조 준다. 이래가지고 올해도 선거 예산을 60조를 편성해놓고 선거 전에 60조의 돈을 다 풀으라고 지시를 했어. 지금 이걸 지금 국민들에게 마약을 먹여가지고 4월 15일 날 자기들이 3분의 2 200석을 만들어서 평화헌법을 개헌해서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데 반드시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스라엘 국민들과 더불어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민족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나라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보다가 모자라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우리 한국 백성들은 만 가지 뛰어나요. 대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 1등 가거든요. 기업 보세요. 지난달에 저 라스베가스에서 전 세계 신제품 그 박람회를 했는데 트럼프가 하도 놀라가지고, 왜? 삼성, LG, SK 전시품을 보고 놀라서 백악관의 직원들을 다 비행기 태워서 라스베가스 가서 한국 제품 구경하고 그랬어. 구경하고 오라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은 전 세계에서 제패했단 말이에요. 지금 백악관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이 다 소니에서 삼성으로 바뀐 거 아시죠? 그죠? 옛날에는 여행 가면 홍콩이나 저 다른 나라에서 다 여자들이 주먹만한 모토로라 핸드폰 가지고 다닐 때 우린 그때 핸드폰 없었어. 신기해서 저게 뭐야 그러니까 전화기를 가지고 다닌대. 이게 20년 전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는 다 삼성 스마트폰이야. 삼성 스마트폰. 세탁기 뭐 할 것 없어. 냉장고 할 것 없어. 전 세계를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해되십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도 전 세계의 대형 교회 중에서 50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스포츠 선수들 가봐요. 김연아가 그냥 다리 쫙 올리면 금메달 다 따오죠. 지금 유럽에 손흥민이
말이야 축구를 막 83m를 혼자서 볼 가지고 가서 집어넣지요? 광란이 일어나고 있어. 예? 골프 선수를 쳤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금메달이야. 쳤다 그러면 우승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에 딱 하나 이 정치가들, 이 개자식들이 말이야, 이 정치 하나가 나를 망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뜻을 합해서 대한민국 정치가들 싹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니들이 뭔데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어? 니들이 뭔데? 물러가! 따라해봐요. 물러가라! 이거는 좌파 정치인도 그렇지만은 우파 정치인 자유한국당까지도 마찬가지요. 나는 작년 연말에 자유한국당이 3대 악법 있죠. 3대 악법 아시죠? 공수법, 무슨 뭐 예산법, 또 무슨 뭐 선거법 해서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넘겨주는 걸 보고, 이야, 저게 인간들이냐 저것이. 그 왜 넘겨주냐 그랬더니 숫자가 108명밖에 안 돼가지고, 야 108명이 적으냐. 그래서 내가 황교안 대표님한테 따졌어. 장로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나를 넘겨주냐. 이번에 지난 연말에 3대 악법을 넘겨준 것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0년 고종이 옥세를 가지고 더 이상 우리나라는 스스로 살 힘이 없으니 일본에게 나라를 위탁 경영한다. 그 고종이 나라를 넘겨준 뒤에 국민들이 안지가 5년 후에 알았어. 5년 후에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간 것을 안지가 5년 후에 알았다고. 국민들은 모르는 거야, 멍청해서.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미 지금 대한민국은요 공산주의가 실현되고 있고, 이제는 4월 15일 선거에서 끝장나게 돼 있는데도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마치 이게 뭐 야당 여당 정치 정상적으로 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국민들이여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특별히 진주여 깨어나라. 그리고 난 뒤에 1919년도에 가서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3.1 독립운동을 일으키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넘어가는 것은 쉬워도 찾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미국에 의하여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을 때려서 우리는 대가 없이 독립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주사파한테 쉽게 넘어가고 왜 주사파한테 쉽게 속느냐? 대가 없이 자유를 얻어서 그래요. 대가 없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 때문에 그냥 자유를, 이승만 때문에 자유를 공짜로 얻은 거야. 대가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자유가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밤은 확실히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는 세상은 1945년도와 48년도 3년 해방 후 그때와 똑같아졌는데, 그때는 하늘이 내린 이승만이가 있었어요. 이승만. 그래서 박헌영을 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예요.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 심한데, 저쪽 편은 박헌영보다 더 센, 남로당의 박헌영보다 더 센 문재인이라는 놈이 나타나는데, 우리 쪽은 지금 이승만이 없는 거예요. 이승만. 내가 이승만이라고요? 그 말하면요 신성모독이요. 신성모독. 제가 어떻게 이승만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승만을 따라갈 수는 없지. 그러나 나는 이승만의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8일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은 망했다. 왜? 7가지 때문에 망했다. 첫째, 한미동맹이 파괴됐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이충문 박사님한테. 한미동맹이 지금 위험합니까? 깨졌습니까? 깨졌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올 1월 달에도 그것이 확실히 확인된 게 뭐냐? 아니 전 세계 미국 대사 해리스 대사한테 인형을 만들어 놓고 콧수염을 잡아당기는 그따위 나라가 지구상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죠. 그게 뭐냐? 한미동맹 끝났다는 거야. 두고 보세요. 조금 문재인이가 지금
미국이 북한한테 달러 주지 마, 숨어서 고기 잡는 어선들끼리 저녁에 만나가지고 달러 넘겨주고 그따위 하지 마, 다 보고 있어 인공위성으로. 그랬더니 이 문재인 이놈이 김정은한테 협박을 당해가지고 지난주에 뭐라 그러냐, 북한 여행 자유화를 선포했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에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다, 삼국을 통하여. 왜? 청년들한테 가방에다가 달러 가득 채워서 북한 갖다 주고 오라, 그 뜻이요, 그 뜻. 눈치챘어요? 눈치챘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여행 자유화를 해서 가면 북한은 몇 개월 후에 바로 말하겠지,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마음대로 온다면 우리도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해줘야지 해서 북한의 특공대 10만 명이 한국의 여행객으로 가장해서 들어오면 그날로부터 북한은 해체입니다, 해체. 지금 문재인이가 그 공작을 펴고 있는데 반드시 진주가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이해했어요? 지금 문재인이가 북한의 청년들 자유여행한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 왜 그 짓 하느냐? 가방 속에, 배낭 속에 달러 가득히 채워서 주사파이들 시켜서 갖다 주고 오라, 이 뜻이요. 그것만 해도 위험한데 북한에서 다음에 뭐 나오겠어? 남조선 청년들이 북한에 마음대로 오니 우리도 남조선에 가야지, 그래야 균형이 맞지 않느냐? 반드시 그 말 나옵니다. 그럼 북한의 특공대 10만 명이 여행객으로 가장해서 한국에 딱 들어오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끝나는 날이야, 끝나는 날. 그래서 이 모든 망정을 고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끌어냅시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소득주도 경제상정이 뭐예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말을 인류가 쓴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UN 보고서에 딱 한 번, 정식 이것이 경제학 이론이 아니에요. UN 보고서에 한 번 딱 어떤 단체가 올린 그 말에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있다는 것을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학의 대가인 제1인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하신 최광 장관님을 통하여 내가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해 봤어. 장관님, 문재인이가 지금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하는데 이것은 하도 기발한 아이디어라서 이게 문재인이가 특허 맡은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하나도 안 하고 문재인만 하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유럽의 경제학자, 미국의 아이비리그 경제학자들이 이걸 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여기다 손을 대면 100% 죽습니다. 그래서 다 알지만, 그들이 몰라서 안 쓰는 게 알지만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 나라의 경제는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도 안 쓰는 겁니다, 안 쓰는 거. 그럼 문재인도 쓰면 돼, 안 돼? 돼, 안 돼요? 이런 나쁜 개자식 뭐냐. 아이, 정말. 내가 김동일 박사님한테 불려갔어요. 연설하다가 욕하지 말라고 나를. 내 박사님한테 약속했어. 다시는 욕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진주에 멀리 와서 내가 욕을 해도 안 듣겠지, 그 박사님.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올 수가.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욕쟁이라 그러는데 저는요 절대로 욕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욕 먹을 놈한테만 욕합니다. 그리고 내가 욕하는 것은 딱 대상이 저기, 첫째 문재인, 둘째로 주사파, 그 외의 사람한테는 난 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욕을 나보다 더 잘했어요, 더 잘했어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됐어요. 야, 이 뱀들아, 이렇게 말. 선지자들아 나보다 욕 훨씬 더 잘했어요. 이 행악의 종자들아,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시편에 보면 다윗도 욕 잘했어요. 하나님, 개새끼들이 나를 무나이다. 그게 진짜 육신의 개가 문다는 거요, 인간 같지 않는 것들이 문다는 거요? 그래 봐요. 다윗도요 인간 같지 않은 놈을 보는 개들이, 주여 개들이 나를 무나이다. 요즘요 개새끼들이 정강훈을 자꾸 물라 그래. 내가 이 개새끼들을 싹 쓸어버려야 돼, 싹 쓸어버려야 돼. 했는데 군대에서
3년 동안 뭐 배웠냐? 2년 동안 그랬더니 선임하사들이요, 전쟁 나면 도망가는 법 가르쳐줘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여러분, 기가 막혀. 여러분들은요, 진주에 여기 남쪽에 있으니까 전쟁 나도 에이, 민군이 여기까지 오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요즘 현대전은요, 뒤에서부터 먼저 쳐요. 북한의 AN2기를 타고 내려와서 북한의 경보병 여단이 진주부터 먼저 온다니까. 그거 몰라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진주여, 일어나십시오. 이 나라를 지킵시다. 그리고 전 세계의 지금 약 100년 동안에 2,000조의 돈을 벌 수 있는 원자력 기술, 전 세계 1등이야.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제1호를 만들 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그 회사의 기술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시작했는데, 미국도 같은 회사가 같은 시대에 만든 원자력 발전소를 40년 동안 써보니까 멀쩡한 거야. 그래서 미국 이런 나라는 다시 재수리를 해서 앞으로 100년을 더 쓰려고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 원자력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00조의 돈을 벌 수 있는 원자력을 파괴한다 이 말이야. 저는 문재인 저놈을 어떻게 해야 돼 저거. 그래서 원자력 기술자들이 다 외국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원자력 기술이 흩어져 버리면 다시 주워 모으는 데는 30년 걸린대. 30년. 그러니까 빨리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야 나라가 산다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진짜요? 그래놓고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다 파괴한다고 선언해놓고 다른 나라 가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사라고 또 문재인이 갔어요. 우리가 사라. 저 개자식이 저 인간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그랬어? 야, 너희 나라에서는 원자력 안 한다고 해놓고 태양열 한다고 해가지고 멀쩡한 산 다 깎아가지고 말이야, 멀쩡한 뭐 호수 같은데 거기다가 뭐 태양열 전지 만들어서 물 5개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래 놓고 무슨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요 하나하나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아니 다시 물어보게,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저게 자다가 또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뿐 아니요, 멀쩡한 4대강 말이야. 4대강은요 원래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이요.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야, 1년에 태풍이 5개가 오는데 올 때마다 약 200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피해가 한 개 올 때마다 5조가 날라. 5조. 농산물의 피해가 5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야, 댐을 막자. 보를 쳐니 보. 그래서 예산 그랬더니 80조를 뽑아왔어. 그때 김대중이가 꼭 필요한데 전 세계 모든 강들이 다 보로 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돈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아직 포기했어. 노무현이가 대통령 된 뒤에 이 재앙을 막기 위하여 1년에 태풍 5개가 강타하는데, 태풍이 올 때 보니까 내가 뉴스 보니까 항상 진주가 먼저 오더라고. 진주가 항상 태풍의 피해가 제일 세더라고. 서울은 별로 안 와요. 서울은 별로 안 와. 그래가지고 이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하여 홍수를 막고 가뭄을 해방하기 위해서 노무현이가 예산 뽑아라 그랬더니 얼마 뽑아왔냐? 70조를 뽑았어. 70조. 그래서 노무현도 나자빠졌어. 야, 도저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쓸 돈까지는 안 된다 했는데, 이명박이가 대통령 딱 됐는데 뽑아오로 할 필요 없어. 왜? 이명박은 빠꼼이요, 빠꼼이. 현대건설 사장을 일생해가지고 건설의 천재니까 밑에 사람한테 야, 몇 조 드냐 뽑아올 필요 없어. 그리고 중간 마진이 건설에서 얼마 먹니 다 알아. 다 아니까 이명박은 아예 시행해가지고 22조에 완성을 했어. 22조에. 그러면 4대강 보가 만들어진 뒤에 그때 홍수 났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어요? 홍수 나서 사람이 막 몇백 명 죽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1년에 약 70조의 돈이 농민들에게 생산됐다는 거예요.
이런 멀쩡한 이 4대강 보를 문재인 이놈이 해체한다고 그러니 저거 또라이야 또라이. 정신병 감정해야 돼. 정신병. 실제로 문재인은요, 내가 볼 때 이건 뭐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그 의사협회 회장님들 이 방송을 들으시면 빨리 문재인을 정신병 감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 이름도 못 써. 지 이름도. 미국 가서 말이야, 거기에 미국 가서 국립묘지에 가서 사인을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미국 대통령이다. 아니 계속이요. 계속 한두 번이 아니요. 한두 번이면 내가 이해하지. 올 1월달에도 1월 1일날 국립묘지 참배하러 가가지고 연도를 2200년이라고 써놨어. 저거 정신병이지. 저거 정신 나갔지 저거. 맞아요. 저러다가 집은 찾아갈지 모르지. 요즘요 내가 청와대 앞에서 자 순국 결사하고 노숙투쟁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도 양심이 있으면 하루 못 밤은 거기 와서 이제 자고 가라고 기도하면서. 에? 알았죠? 이제는 날씨도 많이 풀렸으니까 거기 오면 좋아요. 밥도 공짜로 주고요. 기도가요 막 터져나와. 거기 가면. 내가 처음에 청와대 거기에 싸우러 들어갔을 때는 조선 500년을 자리 잡고 있던 사탄 마귀가 흑암이 덮여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 지금은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강화문 이성만 광장에서 주일날 연합 예배가 얼마나 많이 모인지 알아요? 한번 비춰봐. 얼마나 많이 모인지. 세계 제1의 2000년 만에 세계 제1의 교회가 강화문에서 지금 섰습니다. 그런데요 부흥회 때도 못 받은 방언을 강약 교회에 와서 주여 하니까 혓바닥이 다 돌아가 버리겠죠.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오십시오.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와대 앞에 딱 자리 잡고 하니까 문재인이가 차를 못 다녀.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맨날 볼일 보러 헬리콥터 타고 다녀요.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데 이야 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7가지를 말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뭡니까? 저 문재인 저놈이 국제외교에 완전히 왕따당했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아. 인간 취급을. 왜냐하면 문재인은 전 세계 다니며 수상들 만나면요 미국 트럼프 만나러 갈 때 공짜로 못 가거든. 한 번 갈 때마다 돈을 10조씩 갖다 바쳐야 돼요. 다른 나라들도 다 갖다 바쳐요. 일본의 아베도 120조 갖다 바치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저 시진핑 저놈도요 속으로는 쩔쩔매요. 150조를 갖다 바치고 그들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트럼프한테 이제 돈을 갖다 바쳐. 갖다 바치면 자기가 갖다 바친 돈의 3배, 4배가 다시 돌아올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뭐려고 하느냐. 일본 아베 같으면 우리 도요타, 미쓰비시, 소니 이거 미국에서 시장 좀 개방해 주세요. 기업을 위하여 말하는데 문재인 이놈은 돈은 70조 갖다 바쳐놓고 뭐라 그러냐. 우리 김정은이 좀 도와주세요. 아이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거. 아이 트럼프한테 뭘 요구했냐. 진주를 도와달라 그랬더니 진주를. 맞죠? 맞죠? 도대체가 저 정신 나갔어. 근데 그것만 해도 또 에이 뭐 5년만 지나면 지나가니까 눈 딱 감고 그냥 5년 동안 그냥 살면 되지. 5년 동안 해외 선교사로 갔다가 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마지막 7번째는 뭐냐. 문재인 속에 들어간 간첩이야. 간첩. 문재인은 완전 간첩이에요. 그 지 혼자만 간첩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간첩을 실현하기 위하여 두고 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반드시 4월 15일은 저쪽 편에서 부태타 합니다. 만약에 선거가 질 듯하면요 개표 조작, 투표 조작, 그리고 사전투표 완벽하게 준비 다 됐고 지난 며칠 전에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북한의 통전부가 해킹 기술자들이 연변에 벌써 7팀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4.15 선거에 개입하려고 지금 북한의 통전부 애들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가지고 논다는 거야. 가지고 논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4월 15일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심한 부탁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3.1절 대회를 통하여 끝장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3.1절은 날짜가 29일이에요. 1일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29일 토요일날 3.1절 대회를 하는데, 해마다 이런 일이 없어도 3.1절 대회는 엄청나게 모이는데, 이번에 3.1절 대회는요 지난 10월 3일 대회보다가 10배 모여야 됩니다. 2천만 국민들이 다 광화문광장으로 모입시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기업과 직정이 있다는 사실 아시죠? 국가가 없으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북한에 교회가 있어 없어요? 북한에 기업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절대로 과거에 있었던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그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딱 한 번만큼은 망하기 전에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망하기 전에 지키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망하기 전에 지키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29일 날, 2월 29일 3.1절 대회를 29일 날 하는데, 하여튼 간에요, 내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내가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안 와도 돼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안 와도 되고, 둘째로 어떤 사람은 안 와도 되느냐? 몸의 상태가 정강훈 목사보다가 더 심한 사람. 저는요 지금 또 인터넷 찾아놨는데 한번 보세요. 내 목이 지금 걸어 다니는 게, 나는 이게 내 목에다가 쇠를 박아놔가지고 요거요 조금만 흔들리면 난 그 다음날 캑 죽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인데도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에다 넘겨주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이래하여 진주나 천리길을 오늘도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눈물로 호소하는데, 나보다가 건강 상태가 더 심한 사람은 그날 29일날 광화문으로 안 와도 되고, 나보다가 조금 건강이 덜한 모든 사람들은 100% 이성만 광장으로 모이기로 결의합시다. 동의하십니까? 진짜요? 나 약속 받아내야 돼. 두 손 다 들어봐요. 두 손 다 들어봐요. 그때까지 내가 교통사고로 죽지 않는다면 29일날 광화문광장으로 꼭 하늘과 땅에 맹세하기로 작정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날 꼭 오실 분들만 손을 내리시고, 안 오실 분들은 계속 손 들고 계세요. 야, 전체 다 손 내리셨네. 진주가 역시 확실하구나. 내가 지금 지방대회를 계속 다니는데, 본게임은 오늘 진주가 여기 처음으로 왔습니다. 본게임부터 이기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에게 내가 명령합니다. 나는 전군 구국 동지의 정광작 회장님한테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여기에 뭐냐? 29일날, 2월 29일날은 대한민국의 군번을 가진 자들은 다 총직결하십시오. 우리가 왜 군번을 가졌습니까? 군번을 가졌다는 것은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군대에서요 36개월 했어요. 나도 심하게 했어요. 왜 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했습니까? 갖다 바치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에이, 정강훈 목사님, 자, 거짓말 하지 마요. 아니, 전쟁 없이 평화로 통일하자고 하는데 목사님은 자꾸 선동하고 다닌다고 그래. 날 보고.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에 평화로서 나라가 통일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로마의 장군이, 유명한 국제정치학 이충문 박사님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평화를 원하느냐? 무엇을 준비하라? 이야, 공부 잘했네. 유튜브 공부 잘했네. 서울보다 훨씬 똑똑하다. 다시, 평화를 원하느냐? 다시 한번, 평화를 원하느냐?
근데 공산주의자 이 새끼들은요, 항상 힘이 딸리면 평화란 말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월남도 평화회담 하다가 레독토하고 키신저하고 불란서에서 월남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남의 나라 가서 평화회담 해가지고 월남이 휙 날아가 버렸어. 우리나라도 똑같아. 6.25 때요, 6.25 때 아슬아슬했습니다. 6.25 일어나기 바로 전날까지도요, 북한이 평화회담 하자 그래가지고 김규식, 여운형, 무슨 뭐 이동희, 우리나라에는 김구, 그냥 미국 안 했으면 끝나버렸지. 그래서 평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유럽의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떻게 소련한테 공산주의로 넘어가느냐,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이렇게 시작해. 처음에 빨갱이들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한 2, 3천 명이 막 데모해. 야야야 물론 하다 보면은 그때 미국하고 이제 서양 불란서 저 영국이 어땠냐, 아이씨 그렇게 하지 말고 걔들하고 평화협정하라고. 평화협정한 나라는 다 소련한테 다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인류 역사상 교훈이 됐어. 평화 그러면 뭐냐, 넘겨주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문재인 입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평화협정. 문재인 입에서 평화란 말은 뭐냐,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주겠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요, 문재인이가 내가 1000만 명 서명운동하는 걸 보고 위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전국의 통반장들한테 명령해서 집집마다 통장들이 찾아와서 뭐라냐, 평화, 북한하고 평화 통일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서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통반장들 통하여 서명시키는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불법! 절 보고 뭐 선거법 위반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는데 문재인 저 새끼부터 깜방에 쳐내라 말이야. 문재인은 지금 집집마다 통반장을 시켜서 평화회담을 위하여 국민들, 대국민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하는데, 아니 이놈이 내가 하는 걸 보고 흉내내가지고 떠든다고 이 자식이 말이야. 하려면 로얄티 내 이놈아, 로얄티.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아예 3천만 명의 서명을 받읍시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절대로 속으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래서 군번 가진 자들은 2월 29일 날 강원구양으로 다 모이기로 역사와 대한민국의 헌법 앞에 우리 한번 다짐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자들은 군번이 없는데 어떻게 했냐? 군번 가진 놈하고 사는 놈도 군번 가진 사람하고 이불 속에 같이 들어가는 그 사람도 군번 가진 사람이야. 동의하십니까? 저 안양에 있는 조영목 목사님은 뭐라고 주장하냐? 걸을 수 있는 놈은 다 나오라 그래요. 걸을 수 있는 놈은 다 나오라. 근데 걸을 수 있는 사람만 다 나오라 그러는데 요즘 김동일 박사님은 토요일 날 휠체어 타고 오셔요. 휠체어 타고 이 추운 날씨에 93살 되신 이 어르신이 토요일마다 나오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날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마음대로 해요. 안 오려면 뭐, 안 오면 그냥 북한으로 나라 넘겨주고 수령님하고 오손도손 살아보세요. 수령님하고 오손도손 살아보라고. 자, 그래서 1차 결전이 3.1절 대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대회를 통해서도 문재인 저놈이 안 내려오면 이제 마지막은 뭐냐?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뭐라고요? 4월 15일 이제 선거를 총선을 하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뭔 말하면요 또 경찰들이 날 보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내 눈 보고 알아차려야 돼. 4월 15일은 기도해보고 투표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투표를 하시란 말이야. 예수가 가르쳐준 대로라고. 예수가 가르쳐준 대로. 눈치챘어요? 진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국가가 잘 되려면 첫째는 지도자 잘 만나야 되고, 둘째는 정치 체제를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은 한 나라가 잘 되려면 그 나라의 종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지금부터 135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써놓은 일기장이 있어. 일기장. 언더우드와 펜셀라 최초의 선교사가 이렇게 써놨어. 하나님, 내가 조선 땅을 와봤더니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 이 조선 땅은 어두움밖에 없고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살고 있고. 왜?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통이 체질화되면 고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이 온다고 소리칩니다. 이게 언더우드 아펜셀라에 쓰인 일기장이에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우리나라 조선은요 완전히 망했어. 이렇게 망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선교사를 보내준 것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와서 학교 짓고, 따라서 학교 짓고. 그때 조선시대 학교가 어디 있어? 학교가. 학교는요 이건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밖에 없는 거야. 뭐 이화여대, 무슨 연세대학교, 뭐 대관 다요. 학교 짓고, 따라서 병원 짓고, 그래서 교회 짓고, 이렇게 하여 선교를 했는데, 그것보다가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이 일본과 미국으로, 중국으로 간 선교사보다가 정말 인류상 잘한 사건이 뭐냐? 우리의 지도자 이승만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워낸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키워낸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904년 이승만 대통령이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원래 이승만은 원래 미국 못 가게 돼 있어요. 왜? 한성 감옥에서요 배제학교에서 데모하다가 최초의 시가행진 하다가 경복궁에서, 저 덕수궁에서 경복궁으로 최초의 시가행진한 사람이 만민공동회의에서 데모하다가 잡혀가서 5년 7개월 동안 깜빵을 살았어요. 이승만이가. 그때 이승만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승만 아버지 이경선한테 내일 아침에 아들의 시체를 찾아가라고 통보했어. 그건 죽은 거지. 왜? 영모죄에 걸려가지고 고종이 사형 선고 내렸단 말이야. 그날 밤에 이승만이가 이제 내일은 사형당한 날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하고 선고한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배제학교에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책, 그때까지 이승만은 예수는 안 믿어. 왜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냐? 영어 공부하려고 다닌 거야.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배제학교에서 읽었던 성경책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정말로 살아계시는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는 약속을 합니다. 첫째, 일생 동안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내 일생 내 조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자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승만이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고 아침에 죽은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이승만이가 간수들한테 뭐라 그러냐? 할렐루야 그래서 야 이놈아, 어젯밤에 죽으라고 불도 다 빼고 어려서 죽으라고 다 했는데 왜 살려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줬다. 아침에 이경선 아버지가 시체 찾으러 와서 성만아 성만아, 젊은 나이에 어찌 너는 이 아비를 놔두고 먼저 죽었냐? 성만하고 울면서 한성감옥을 찾아왔는데, 요즘 서대문 형무소요 거기 사거리에 있는, 찾아와서 울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앞에 나오더니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경선 아버지가 너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이 한성 감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때 같은 그 제수들끼리 만난 아침을 먹는데 이승만하고 밥 한 끼만 먹으면 그 다음날 다 예수 다 믿는 거예요. 왜? 체험을 간증을 하니까. 그래서 국가 지도급을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1년 안에 48명을 전도했어요. 이걸 보고 옥바라지라던 헐벗 선교사가 이승만, 너 그렇게 예수에 말하고 싶나 그랬더니 내가 바깥에 나가면 다른 거 안 하고 난 전도 집회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이승만을 꺼내려고 작전을 부린 것이 뭐냐? 저 고종 임금한테 뭐라고 말했냐? 왕이여, 주칙이란 말이에요. 주칙의 왕의 주칙이란 말이에요. 서양 선교사가 이 대한민국이 살려면 빨리
미국의 루스벨트한테 친서를 보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일본한테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영어하는 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가 우리가 키워놨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한성감옥에 있는 이승만입니다. 그랬더니 그 새끼는 안 돼. 그래. 그래서 선교사가 그래. 안 되면 일본한테 나라 넘겨줘야죠. 할 수 없지. 그랬더니 고종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 새끼 한번 데리고 나와보시. 데려나와서 이승만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항복하고 내가 써주는 이 한문으로 쓴 이 저 친서를 영어로 번역해서 루스벨트한테 가겠나 그랬더니 이제는 또 이승만이가 삐져가지고 너 같은 놈이 주는 거 가지고는 안 가! 이렇게 버렸어요. 이야 대단한 거야. 이승만 위풍당당한 거야. 왕 앞에서 너 같은 놈이 준 거 가지고는 안 가. 이해가 안 가. 너가 나를 다 망쳐놓고 무슨 친서야 이거야. 그러면 누가 써준 거 아니야. 너 밑에 놈이 써주면 가져갈게. 꼭 이승만이가 그때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밑에 정부에 있는 관료가 친서를 써가지고 이승만한테 줬더니 이승만이 영어로 번역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오사카를 거쳐서 하와이 거쳐서 샌프란 거쳐서 저 루스벨트를 만나러 가서 5분 만났어요. 5분. 몇 분요? 5분. 정식 약속도 안 됐어요. 5분 만난 뒤에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마. 미국에서 공부해. 조지 워싱턴 하버드에서 석사, 불의에서 박사를 하면서 이승만이가 거기서 대한민국을 4대 기둥으로 잉태를 했어요.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을 배에다가 애를 패가지고 1945년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출산한 것입니다. 출산. 우리는 그 혜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승만의 혜택을 안 본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저 빨갱이들도 이승만한테 신세 졌어 안 졌어? 맞죠? 그런데 지금 이승만의 지지율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3%야 3%. 그래서 지금요 저 서울에 있는 학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빨갱이들이 득세하고 다시 또 주사파가 나타나서 대한민국 국민을 괴롭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보응을 받고 있다 그래요. 왜? 이승만을 잃어버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거야. 진주여 일어날지어다. 이승만으로 돌아가자. 박정희로 돌아가자.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설계도로 박정희가 집을 잘 지은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지켜냅시다. 지켜내야죠. 그때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설계를 그릴 때 세 번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랬죠. 이게 지금 IBD,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에 있는 모든 IBD 교수들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됐냐 이거야. 1945년도에 전 세계에서 식민지 국가에서 해방된 나라가 148개. 몇 개요? 148개 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 지금 해결된 거, 하루에 밥 세 끼 먹고 산업화, 인간이 사는 제도, 민주화를 완성한 나라는 이거는 박수 세게 쳐야 돼요. 자 보세요. 지구촌에 148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할렐루야. 이거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어? 빨갱이 주사파들이 나타나서 무조건 이승만 박정희 죽이자 그러는데 절대로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 역사를 가르치기 바랍니다. 역사를 가르쳐야 돼. 역사를 안 가르치는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지. 희망.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4대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뭐냐? 기독교 입국론이야. 기독교 입국론. 왜? 기독교 입국론이 아니면 앞에 세계를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기독교 입국론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늘날도 당장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한국 없어요.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는 교회가 1등이요 1등.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승만은 이미 벌써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종교를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승만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대한민국에 100만의 성도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100만의 성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산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대한민국에 11조 하는 교인들이 3,000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이게 우리나라를 건국했던 모든 지도자들의 기도 제목이요. 그런데 1962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하와이에서 그 시체를 한국으로 가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이제 드디어 장례식을 하고 무덤을 답하고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요게 이승만의 관이 땅속에 내려갈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 관을 넣고 흙을 딱 덮어 놓으니까 그때 이승만의 기도는 응답받았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108만이 넘었습니다. 108만. 그것이 오늘날 1,100만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나라를 지켜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 번 한다고 목사가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자는 목사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국의 25만 장로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라고 다 장로가 아닙니다.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면 장로 직분 사표 내세요. 이것도 모르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로 정신 못 차린 장로님들 중에서 애국운동하는 걸 보고 하지마 서명도 하지마. 그 사람은요 바로 북한로 보내버려야 돼. 북한로 가라고. 따라봐요. 가! 떠들고 난리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충분히 여러분이 다 이해하신 줄 믿고, 자, 3월절 대 2월 29일 날 총강화문으로 여러분 총동원 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지금부터 빨리 버스 다 예약하시고, 버스 다 예약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관광버스는 그날 100% 다 예약해요. 빨리 예약하려면 또 부산한테 다 뺏겨보지, 울산한테 다 뺏기니까 빨리빨리 예약하시고, 그 다음에 3월 15일 날은, 자, 4월 15일 날은 선거요 전쟁이요? 다시 말해요. 선거요 전쟁이요?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느냐 아니면 지켜낼 것이냐 하는 고영주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냐? 최초로 피 흘리지 않고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한 사건이 4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김윤곤 목사님, CCC 대표, 그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장의 투표권은 다윗의 손에 쥐어진 불맷돌, 골리앗을 깐 불맷돌보다 능력이 더 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바로 투표권 한 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던졌던 그 돌보다가 능력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날 여러분 투표 빠지면 돼, 안 돼요?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권면하여, 그날은 절대로 투표 빠지면 안 된다, 가자, 무조건 가자 해서 그날을 바로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하는 제2의 건국을 이루어 봅시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기면 문재인 저놈을 끌고 나와서 서울구치소로 데려가서 박근혜 대통령에 있는 그 방에다가 꽉 쳐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고생했다고 모시고 나와서 단 하루라도 청와대에다가 복귀시켜서 명예은퇴식을 한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로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다시는 그런 역사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한번 희생 한번 해봅시다. 동의하십니까? 진짜요?
에이 목사님 암만 소리 질러도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못해. 왜?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 나이가 어때서 몰라요? 무슨 어디다가 나이 소리를 해요? 그럼 조용해요. 자, 지금요 내가 나이가 95살이에요. 95살. 전부 여기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다 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 타령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살려봅시다 말하거든. 이거는 무식이 충만이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은 누가 만들었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들었어. 누구요? 첫 번째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두 번째 대통령이 뭐요? 그걸 알면 진주에 살겠어. 아담스라 그래. 아담스. 따라서 아담스.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이야. 그들은 신앙 좋기가 일반 대통령이 목사들보다 신앙이 더 좋았어. 그때 가기를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이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도와줄 수 있지만 앞으로 케네디 같은 놈이 나타나면, 신앙이 없는 대통령이 나타나면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같은 저런 개자식이 나타나면. 그래서 이참에 교회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이에요. 정치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이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의 1번. 2번은 뭐냐?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올해부터, 작년부터 정부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세금을 때려 안 때려? 이게 정교분리의 원칙에 이거 어긋나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15일 날 선거에서 기독자유당이 반드시 여의도에 입성하면 모든 법을 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정교분리의 원칙은 바로 그 세 번째 뭐냐? 세상의 대통령은 성직자를 임명할 수 없다. 세 번째, 요거는 영국의 성공회를 두고 본 거예요. 영국은 지금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목사들을 임명해요. 왜? 국교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정교분리의 원칙인데, 한국에 이것이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왔냐? 일제시대. 언제요? 일본 놈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난 뒤에 교회가 자꾸 독립운동을 하니까 요걸 예배당에다 딱 가둬놓으려고, 정교분리의 원칙은 세상 정부와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요렇게 비틀어서 가르쳐가지고 전 세계에 76개 나라가 기독당이 있어요. 기독자유당이 있어. 그런데 대한민국만 없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일본 놈들 때문에.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딱 보니까 무슨 이런 개뼈다귀 같은 법이 다 있어. 뭐라고?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고? 확 뜯어치워버리고 영락교회 한경림 목사님 보고 국회의원 출마하라. 광주에는 정기호 목사님한테 국회의원 출마하라.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는 너무 교회가 커서 못하니 젊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정치를 하세요. 그래서 제1대 우리나라 국회에는 많은 목사 장로들이 당선이 되는데, 그 중에 종로구에서 당선된 북한에서 내려온 이윤영 목사님이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에 최초로 당선돼가지고, 그때 이제 재헌국회가 처음 대한민국이 50선거를 통해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이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이요. 취임한 날은 48년 8월 15일이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사회를 하러 나와요. 연장자 나이가 좀 많아서 이렇게 연설을 해요. 이와 같이 좋은 날, 잘 보세요. 난 다 외워. 이와 같이 좋은 날, 일제 36년 우리가 외놈들에게 지배를 받아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3년 동안 준비하여 우리가 드디어 국가를 선포하게 된 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만 되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있을지라도 우리 국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하고 나라를 시작합시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이 계시나요? 이윤영 목사님이 손들어서 앞으로 나오세요. 자, 감사기도부터 하고 이 나라를 시작하자 해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기도를 시작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인터넷에 떴어요. 여기 보세요. 1948년 5월 30일 날 제1국회 속기록에,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제1호가 바로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이 이게 속기록의 1호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쭉 내용, 나는 이게 당회장실에 나는 걸어놓고 사는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에 섭리하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왜? 그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막 깐 거야. 뭐 대한민국이 무슨 기독교 나라냐? 아이 저 영감이 말이야 무슨 뭐 국가 행사를 기도하고 시작해? 탄핵하자 탄핵하자 3개월 동안 때렸어. 그리고 난 뒤에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됐네. 그렇게 탄핵에 시달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이승만 대통령이 또 목사님을 데려가요. 못 말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군 장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대신에 기도되고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이래가지고 모든 행사를 그때는 기도로 시작하게 된 것이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인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잘 나가다가,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된 것은요, 그때 시작을 모든 공무원들 모든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사혁명한 뒤에 교회가 또 민주화 운동을 하니까 요걸 교회에다 가두려고 일본식 정교분리의 원칙을 다시 가르쳤어요, 박정희가. 그래서 내 나이나 내 아래 위에 있는 선후배 목사님들은요, 교회가 정치하면 죄 지는 줄 착각하는 거야. 일본 놈들한테 속아서.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 봐요. 미국은요, 공화당, 민주당 양당에 담임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아시죠? 얼마 전에 작년에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하려고 전당대회 하는 거 보셨나요? 난 영어를 잘 못해서 다는 못 알아듣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연설하는데 뭐 말하니까 밑에 있는 그 당원들이 다 뭐라고 하다 봤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거야. 저게 부흥인지 전당대회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미국의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어디서 만드냐? 교회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성가대석에 앉는 사람들이 상원의원, 평신도석에 앉는 사람이 하원의원, 이렇게 해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라고요. 무슨 개뼈다귀 같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뭐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 제발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요. 제발.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이 제네바에 시장을 했어요. 하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란의 총리를 18년을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만든지 압니까? 내가 쓴 책 번역한 거 아시죠? 하나님과 트럼프. 책 몰라요? 하나님과 트럼프란 책을 보세요.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를 세웠는데 그 사이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슬람 동성애 차별. 그래서 복음주의자 이벤절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몰수 일어나서 미국이 망하게 생겼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번에 데모를 해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을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앞으로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은 이슬람은 못 온다. 바로 대통령 되다 그 다음날 바로 딱 못 박아버린 거야. 할렐루야.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 중에서 이슬람 사람들 잡히면 바로 본국으로 추방인데, 우리끼리 하는 말로 기독교인들은 추방 안 해요. 트럼프가. 왜? 자기 편인 줄 알고. 이래서 지도자 하나 잘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말한 것이 유튜브에 계속 지금 이게 생방송 되니까 계속 틀어주시고. 그래, 이제 서울 쪽에서는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란 말은 이제 없어졌어요. 내가 하도 20년 동안 떠들어가지고 이제 정교 분리 원칙 그러면 너는 무식한 새끼야. 정교 분리 무식이 충만하네.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진주를 와보니까 역시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셔서 무슨 정교분리 원칙을 가지고 자꾸 뭐요? 교육을 잘못하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내 유튜브에 들어서 보시면 정교조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지, 이거는요, 이것만 가지고 내가 3시간을 연설해야 돼. 또 3시간. 그럼 우리 여러분 다음에 제가 잘 가르쳐. 어쨌든 정교조가요 기가 막혀. 쟤들이 돌았어.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려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뭘 배우고 오는지 여러분의 할배 할매가 손주들을 책 한번 검사해 보세요. 전부 교과서에 있는 용어를 다 바꿨어요. 국민을 전부 인민으로 다 바꿨어. 그리고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미쳤어. 그래서 우리도 혁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혁명. 동의하십니까? 진짜요? 다 일어서십시오. 만세 삼창 다 했어요? 한 개만 했지?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 하느냐? 대한민국 만세는 했죠? 안 했어? 그럼 자, 대한민국 만세 하면 3번 해야 돼. 3번. 여러분은 대한민국 만세! 다음에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될 한국교회한테 힘을 주게 하여 예수한국 만세! 다시요. 만세! 마지막으로 복음통일 만세! 반드시 이깁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다 손잡고 우리 악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 나이가 어때서 가겠습니다. 자, 반드시 이깁시다. 시작. 반드시 이깁시다. 할렐루야. 내 나이가 어때서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